예, 문법 문제고요. 1학년 대상이나 2학년 대상이나 마찬가지인데 여기서는 지금 1학년 대상으로 좀 진행을 좀 해보겠습니다. 고등학교 1학년 3등급 수준을 잡겠고요. 여기서 3등급 수준이라 하면 일단 문제 유형을 먼저 이야기를 할게요. 문제 유형은 국어에는 서술어라는 문장 성분이 있는데 그 서술어 자릿수를 판단하는 문제입니다. 제가 지금 여기서 3등급을 잡은 것은요. 이 서술의 자릿수를 판단하려면 반드시 좀 알아야 되는 기본적인 게 있는데 문장 성분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. 이게 기본적으로 가능해야 하고요. 저는 그러니까 이 선을 3등급 선으로 본 거고요. 물론 뭐 학생에 따라서는 개별적으로 다 다르기 때문에 뭐 문학이나 비문학 같은 건 잘하는데 문법만 너무 못해가지고 뭐 3등급인 학생도 있겠습니다만 뭐 그런 경우는 좀 특이한 경우라 보고 일반적으로 전체적으로 평균적인 어떤 그런 느낌이라고 볼 때 3등급 선이면은 기본적으로 문장 성분은 판단할 수 있는 선이라고 좀 보겠습니다. 자, 서술어 자릿수를 판단할 때는 두 가지 과정을 좀 거치는데요. 일단은 문장이 제시될 때 문장에서 이제 주성분만 남깁니다. 하고 두 번째 주성분만 남겨가지고 문장의 의미가 기본적인 의미가 나오면 이제 거기서 마무리가 되는 건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. 자, 해서 의미가 불분명할 때 삭제했었던 문장 성분 중에 부사어를 여기까지 하면은 기본적으로 서술의 자릿수는 다 판단이 됩니다. 2번까지 했는데도 판단이 되지 않는 경우는 없습니다. 일단은 들어가기 전에 기본적인 것 좀 간단히 정리하고 갈게요. 뭐 세상 언급할 필요는 없지만 일단 문장 성분에는 7개가 있고 3가지로 좀 나뉩니다. 첫 번째로 주성분이 있고 김리 팀장님 혹시 국어를 여쭤서 죄송한데 문장 성분에서 주성분으로 좀 생각나시는 게 있나요? 뭐 주어, 목적 뭐 이런 건데. 주어, 서술어, 집단지석 좀 발휘 좀 해주십시오. 주어하고 서술하고 생각나시는 거 있나요? 목적어. 자, 그리고 특이한 경우 중에 보호가 있습니다. 영어에서 말하는 보호하고는 좀 다르고요. 그 다음 두 번째. 꼭 필요하지는 않은데 의미를 조금 더 보태주는 그런 성분들이 있습니다. 부속 성분이 있고요. 체언을 꾸며주는 관여어가 있고요. 조금 문제가 되는 부사어가 있습니다. 색깔을 다르게 한 이유를 좀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. 지금 여기 있겠죠. 그렇죠. 자, 그 다음 세 번째, 시험에는 거의 나오지 않는 독립어가 있습니다. 이거를 기본적으로 이거는 기본적으로 좀 알고 있어야 되고 당연히 제가 체크포인트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알고 있고 또 문장이 제시가 됐을 때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. 자, 그럼 서술의 자릿수라는 거는 한 자리, 두 자리, 세 자리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형태가 있어요. 한 자리 같은 경우는 주어만 있는 경우입니다. 서술어 외에 주어만 있어도 문장이 기본적인 의미가 성립이 되는 경우예요.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어 목적어, 그 다음에 주어 보어, 그 다음에 일반적인 경우는 아닌데 주어와 필수 부사어가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
그 다음에 세 번째로 주어, 목적어, 필수부사 해가지고 이런 형태를 띠게 되고요. 문장이 제시되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좀 확인을 하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럼 문제 좀 잠깐. 예, A를 참고할 때 밑줄 서술어 중에 A로 묶인 얘만 지금 묶고 있습니다. 거기 근데 A를 보면은 이 세 자리입니다. 여기서 제시한 대로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. 1번 보면은 형은 책을 책상 위에 놓았다 할 때 이제 학생들한테 뭘 이야기를 하냐면요. 그러니까 보통 학생들은 중학교 때 무엇에 익숙해져 있냐면은 조사를 보고 문장 성분을 판단하는 데 익숙해져 있어요. 근데 이렇게 되면 굉장히 실수를 많이 하게 됩니다. 서술어를 놓고 뒤집어 가는 건데, 자, 놓았다라고 할 때 누가 놓았죠? 형이 놓았죠. 그렇죠? 뭘 놓았죠? 책을 놓았습니다. 여기서 주어 목적어가 나옵니다. 그렇게 하고, 그런데 형이 책을 놓았다 라만 보면은 이걸 어디에 놨는지가 지금 정확하지가 않아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책상 위에까지가 다 필요합니다. 해서 이거는 세 자리입니다. 자, 해서 첫 번째로 처음에 거 세 자리 숫자만 적겠습니다. 길어지니까. 그 다음에 같은 방법으로요. 먹였답니다. 먹었다가 아니라 먹였다예요. 자, 먹였다. 엄마가 먹였죠. 밥을 먹였죠. 근데 엄마가 밥을 먹였다라고만 하면은 누구한테 먹였는지가 정확하게 나오지가 않죠. 역시 세 자리입니다. 해서 그대로 1번이 답입니다. 그 다음 두 번째, 예, 똑같이 하면 됩니다. 떨어졌다. 누가 떨어졌어요? 아들이 떨어졌습니다. 사망했나요? 떨어져가지고 말이 안 되죠. 그렇죠? 자, 해서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입학시험에는요, 목적어도 아니고 보호도 아니에요. 실은 얘가 이 필수부사입니다. 이거에 대해서는 문제풀이가 끝난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. 어떤 결정으로 두 자리 서술어고요. 그 다음에 그는 어제 재미있는 영화를 보았다라고 해서 이제 덕지덕지 붙어있기는 한데 아까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. 보았다, 누가 봤어요? 그가 봤고요. 영화를 봤죠. 그는 영화를 보았다만 가지고도 기본적인 의미가 나옵니다. 두 자리입니다. 그 다음 3번. 자, 형은 편지 봉투에 우표를 붙였다라고 했습니다. 형이 붙였죠. 우표를 붙였죠. 형은 우표를 붙였다. 어디 붙였는지가 나와야 돼요. 그래서 이건 다 필요합니다. 세 자리. 자, 그 다음 큰아버지는 할아버지와 많이 닮았다. 큰아버지는 닮았다죠. 근데 이건 비교 대상이 있어야 되죠. 그렇죠? 할아버지가 나와야 됩니다. 두 자리입니다. 그 다음 자, 그는 상대편 선수를 발로 찼다라고 됐습니다. 예, 그가 찼고요. 상대편 선수를 찼죠. 발로는 굳이 필요 없습니다. 두 자리입니다. 그 다음 어젯밤에 일본에서 지진이 일어났다라고 했습니다. 주어가 뭐예요? 지진이죠. 이걸로 끝입니다. 지진이 일어났습니다. 한 자리입니다. 그 다음 그는 발을 헛디뎌서 구덩이로 떨어졌다라고 됐습니다. 여기서 좀 실수를 할 수 있어요. 하나 좀 여쭤볼게요. 박효연 선생님, 부담 갖지 마시고요. 여기 지금 5번 첫 번째 문장에 목적어가 있죠? 예, 뭐죠? 예, 발을. 자, 지금 떨어졌다의 목적어가 발을일까요? 뭘까요? 뭐에 대한 목적어일까요? 발을이? 예, 맞습니다. 여기에 대해서 또 아이들이 실수를 하는데요. 저거는 지금 예, 부사절이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떨어졌어요. 누가 떨어졌죠? 그가 떨어졌죠. 뭘 떨어졌다라는 말이 성립하지 않죠. 그렇죠? 자, 해가지고 그는 떨어졌다인데 아까 똑같습니다. 아들이 떨어졌다고 똑같아요. 그는 떨어졌다 가지고 많은 문장이 성립하지 않아요. 그럼 뭐를 살려야 되느냐? 이때 학생들이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냥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무작정 목적어가 보이니까 그냥 살려버리는 거예요. 좀 기초적인 애들이. 근데 실은 여기서는 의미가 기본적으로 되려면 뭐가 살아야 되죠? 어디에 떨어졌는지가 나와야 되죠. 그래서 그는 구덩이에 떨어졌다.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두 자리가 맞는데 정확하게 하려면 지금 이렇게 가야 되고요. 그 다음에 빼앗았답니다. 그는 돈을 빼앗았다. 당연히 누구한테 뺏었는지가 나와야 되겠죠. 세 자리입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좀 풀리게 되고요. 제가 좀 3등급을 잡았습니다. 1, 2등급은 이 설명이 다 필요가 없습니다. 제가 그러니까 만약에 1등급을 잡았다라고 하면 그냥 바로 풀이로 들어갔을 거예요. 그러면 그렇게 되면 내용이 풍성해지지가 않기 때문에 좀 의도적으로 3등급을 잡았고요. 그 다음에 하위 등급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
예, 이 문장 선물을 좀 간단하게 제가 지금 언급을 드렸는데 이거에 대한 개념하고요. 그리고 여기만 이야기를 하면 안 되겠고요. 아주 간단한 문장. 그러니까 학생별로 좀 이 학생이 어느 정도 문장을 제시해 주면 판단할 수 있겠다. 그런 부분을 좀 체크를 해가지고 문장을 제시하면서 좀 분석을 해봐라. 분석이 안 되면 이건 접근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 그런 연습을 좀 시키면서 그다음에 이제 자릿수로 좀 접근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좀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팁이 될 수 있는 부분이 하나 좀 있는데 그걸 좀 언급을 좀 해두면요. 두 자리하고 세 자리에 지금 그게 들어가고 있죠. 그 부속 성분인데 부서가 들어가는 경우. 예. 두 자리 부사어가 아니고 두 자리에 부사어가 들어가는 경우는 예, 그 서술어가 비교 대상을 필요로 하는 경우 이런 느낌이면 아 부사어가 필요로 하겠구나 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하도록 학생들한테 얘기하고 있고요. 그냥 여기도 예가 있죠. 3번 선지 보면은 닮았다는 당연히 비교 대상을 필요로 합니다. 근데 그때 오는 게 부사어예요. 그 다음에 세 자리는 딱 이 단어가 아니라 의미상 이 의미가 포함되는 경우입니다. 주다, 받다, 삼다. 결론적으로 이런 의미가 될 경우에는 세 자리 서술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아까 빼앗다라고 하는데 선뜻 납득이 안 되실지 모르겠지만 빼앗다는 받다 계열입니다. 이런 식으로 좀 판단을 해가지고 아 서술의 의미가 좀 이런 의미를 갖고 있구나라고 하면은 예 그러니까 주성분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는 학생이 크게 어렵지 않거든요. 기본적인 의미를 알고 있으면은. 근데 이제 학생들이 힘들어하는 거는 제가 색깔을 달리한 이것들인데 예 이제 이런 부분을 좀 판단하기 위한 팁을 좀 따로 주고 있습니다. 해서 1학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요 출제율은요. 그냥 일반적인 수준입니다. 2.5 정도 보고요. 하지만은 난이도의 경우에는 그 문장 성분 그러니까 서술어 자릿수는 좀 2학년한테 좀 주력인 느낌이 있어요. 그러니까 조금은 좀 3.5 정도는 아니고 3 정도가 적합하다고 보고 있습니다. 예, 여기까지입니다. 수고했어요.